오늘 위기의 야당 얘기 듣기 위해서 한 분 초대했습니다. 여권에도 몸담았었지만은 친정은 야당이죠.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야당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야당도 건전하게 발전해야 되고 여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날 새정치연합 제1야당이 이 혼란에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발은 이 세월호 특별법 파동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 혼란 수습을 위해서 이 당 대표 두 사람이 사퇴한 이후에 새로운 지도 체제를 세움에 있어서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그 당 내외에 마땅한 인물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박영선 위원장이 이상돈 교수와 안경환 교수 두 사람의 투톱 체제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되고 말았거든. 그래서 더 혼란이 이제 가중되어 있는데, 그러나 뭐 일정 부분 수습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 파동을 겪으면서 왜 우리 정당이 저런가? 지금 새누리당은 조용한 것 같아도 50보 100보야. 그 정당의 체질, 운영 행태면에 있어서는 나는 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새정치연합 야당은 한 6개월마다 뭘 부시고 짓고 세우고 6개월마다 무슨 혼란을 겪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번에도 수시로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너무 자주 혁신위를 만들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국민공감이라는 말을 하나 붙였어. 국민공감 혁신이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혁신위라는 이름이 나오게 생겼는데 그거 그렇고 새누리당도 한 1년만큼, 그 간격의 길이는 좀 긴데 1년 정도에서 계속해서 뭘 짓고 부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박영선 위원장이 탈당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탈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까지는 뭐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탈당을 한다고 그럽니까? 탈당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만일 지금 새정치연합의 진정으로 당의 앞날과 한국 이회 정치 발전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서 아주 근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근본 문제를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누구를 이상돈 카드도 쭈물럭 걸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당내에서 세우냐 이런데 골몰하기 이전에 정당이 어찌해야 되는가, 야당은 어찌해야 되며 여당은 어찌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정당이 어떻게 올바로 서야 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탐구를 하라. 어차피 뭐 지지율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없으니까. 너무 변호사님 지금 너무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은 그 지론이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건전한 당을 야당 안에서 할 수 있느냐, 그 지금 구성원들끼리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나가서라도 생각이 좀 서로 다르니까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지금 그 논쟁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져 나가느냐 남아있느냐 그 이전에 현실적 방안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은 새누리당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모든 권력이, 정치 권력이 정당에 집중돼서 제1당, 제2당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년의 경우에 그 중앙당 집권적 체제가 결국은 국회까지 다 말아먹어버렸어. 중앙당이 국회를 장악했어. 다시 말하면 중앙당이 국회를 예속시켰어. 그러니까 헌법에 절대로 정당이 국회를 예속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국민 대표자 회의에 준 말이 국회인데 그 대표를 각 지역별로 뽑아가지고 모인 30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돼서 독자적인 입법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당이 가로채가지고 국회의원들 뽑는 것에서부터 관여해가지고 정당이 사실상 임명장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형식적인 그런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을 그 정당의 파수꾼, 하수인, 심하게 말하면 졸개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야 양당이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대장을 내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그 개별 인격은
헌법 46조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 이걸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예. 정당 종속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당 권력이 강해지니까 그 강한 권력의 쟁탈전이 파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이걸 진단을 하면 새누리당이 됐건 새정년이 됐건 해답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오늘 야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야당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뭔가 황골 탈퇴라든지 깨든지 해야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면 예. 이런 것을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네. 질이 멸렬해서 이대로 굴러가겠죠. 그럼 어찌 되느냐? 예. 국력은 낭비되고 예. 국가 체신은 꺾이고 에너지는 소모되고 국민이 나서야지. 그게 혁명이지. 혁명이야. 혁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 나오는 거지. 국민의 구테타가 힘이라는 나올 게 수도 있어. 투표로 나오는 게 아니 맞죠? 구테타가 될 수도 있어. 구테타. 쿠데타를 국민들이 일으켜야 된다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국민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런 예. 틈새를 주면 네. 이른바 불순 세력이 예. 그러한 기도할 가능성도 있고 예. 결국 국민 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예. 그 국민 혁명은 아주 순수한 순리대로 하는 혁명은 3년 뒤 대통령 선거가 하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대통령 선거도요,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 당에서 지금 그 정당 권력, 개파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당에서 누군가 또 후보가 낼 거고, 그럼 국민들은 1번이나 2번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민이 어떻게 혁명을 하겠습니까? 3년 뒤에. 아주 적절한 지적이야. 예. 지금 고리를 어떻게 해결하냐 문제인데 예. 하나 설명을 더 붙이면 예. 새누리당과 새정년은 이거 지역 패권 정당이거든. 네. 이건 경상도고 전라도고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라면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의원 임명장 준다고 했잖아요. 네, 네. 경상도와 전라도는 다 공천장만 받으면 최근에 뭐 이정년 일부 좀 변화가 있지만은 그건 보궐선거니까. 예. 그러니까 공천장이 임명장이고 예. 그러니까 임명장 주는 당권 쟁탈전에서 이 모든 게 비롯됐단 말이지.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네. 표를 양분해 버리는데 이게 국민이 이제 이 상황을 더 이상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지 않겠다 하는 걸 자각을 시켜서 제3지대 후보. 그러니까 이것을 털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또 대통령 나와봐야 그 대통령 권력이 결국은 지역 편정이 되고 그 패거리에 함몰되고 많은 것이니까. 그러면 제3지대에 이게 새로운 말하자면 이걸 혁파할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선거는 300명을 뽑으니까 한 100명 정도 제3정파가 당선시켜야 이게 가능한데 예, 예. 대통령 선거는 하나를 뽑으니까 네. 지금 호국장 말씀대로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제3은 3파전이니까 예. 거기에 좀 요행수도 바라보고 운도 바라보고 예. 그 양쪽에 이게 침묵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반노예 상태로 있던 이 양쪽의 민심 중에 각성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네. 그게 모여들면 예. 이게 당선이 된다 이거지. 네. 그 당선이 되면 미리 정치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딱 만드는 겁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프로그램대로 제도와 법을 고치겠다. 예. 이러면 당선된 대통령이 그 국회를 바라보면 지금 양쪽 정당이 다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 힘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요. 2012년 대선 전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그때 안철수 막 열풍 불 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 실패했고 박찬종 변호사님도 제3후보로 나오셨지만 결국 실패했었던 것이고 결국은 그 제3 세력이 정말 세력을 얻으려면 그게 야당이 제1야당이 되건 뭔가 그 강력한 기반이 있어야 그게 된다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저는 92년에 22년대에 실패를 했고 예. 지난번 안철수 씨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중간 링을 만들어서 올라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데 이 양반이 거부하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소멸되어 버렸는데 네. 이게 시기가 맞아야 돼.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 자기들끼리 자멸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예.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92년에 내가 도전할 때는 김영삼, 김대중 씨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거기 그냥 칼을 갖고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지. 예. 칼이 아니라 계란 갖고 바위치기지. 네. 그 20년이 지난 2년 뒤에는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이게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 앞으로 3년 뒤에는 나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이번에 이상돈 파동 같은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네, 네. 왜 이상돈 교수를 새정치연합이 왜 못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야. 예. 문재인 의원이 사전에 좋다고 다 수락을 했는데 예. 발 빼버리고. 네. 그 문재인 의원도 비겁한 태도지. 예. 그게. 그걸 친노를 설득할 수 있어야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친노 그룹이 문제야. 이걸 이제 이상동 교수는 탈레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동의해요. 예. 자, 지금 그분들 들으면 아마 화낼 겁니다. 탈레반이라고. 아니, 화내지 않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화낼 이유가 없지. 예. 지금, 탈레반이라고 하는데 자부심을 느낀 사람들인데.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제3 영역이라는 말씀을 똑같이 오늘 이상동 교수도 했거든요. 제3의 영역에서 건전한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 실험에서 계속 실패했었던 제3 영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합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국회의원 거기 선거. 안철수, 김한길 다 글로 가야 됩니까,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방총선거까지 예. 전라도 경상도 민심은 이렇습니다. 서로가 저 멀리를 보는 거예요. 예. 가령 부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이걸 찍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가 마땅치 않은데 예. 저쪽에서는 저쪽 후보를 찍을 게 틀림없고 그러니까 그거 되는 것보다는 이거 찍어야 되겠다. 양쪽이 이런 심리에 있어. 예. 이게 이 정치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국민 전체의 복지를 흐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가 망신시킨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이 불편한 진실에서 튀쳐나오게 한 그 민심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제3정파란 거 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새정년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좀 심하게 말하면 원컨 원치 않건 노예로 스스로 자임했던 그 민심이 예. 상당 부분 중간에 돌아서자 네. 그 가능성은 대구 한복판에서 김부겸의 40% 이상 예. 이번에 이정현 후보가 보궐선거이긴 해도 이게 당선이 된 이런 게 하나 징후가 되니까 자, 근데 20, 그분들도 결국 30대를 기호 1번이나 2번 달고 나왔으니까 거기서 어쨌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징후예요. 과거 같은 걸 꿈에도 생각 못했던 예. 일이에요. 과거보다 나아졌다. 예. 많이 달라지고 했으니까 예. 그 제3정파에 말하자면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지략을 잘 짜서 네. 양쪽 민심에 호소를 잘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구태타도 예방할 수 있고 폭력적 혁명도 예방할 수 있고 예. 노예에서도 벗어나고. 선거를 통해서 이회주의를 복원해가 예. 그렇게 해서 순차대로 순리대로 예. 계획할 수 있다. 예. 요게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세력이 만들어지면 아까 이상동 교수는 보니까 본인도 거기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더라고요. 박 변호사님도 그런 세력 만들어지면 거기 저 힘을 보태셔야죠. 저는 앞장설 생각이 없고 예, 뒤에서. 뒷장설 생각은 있는데 예. 이참에 이상동 교수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앞장서라고 우리 호 국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좀 이따 나오면 제가 얘기해 한번 건의하세요. 예. 네. 거기에 어떤 사람들, 우리 지금 정치 세력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거기에 합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연인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요. 지금 이 양쪽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이쪽으로 이를테면 투항을 시켜야 돼요. 아, 여당에서도 투항. 그렇지. 여야가 없지. 왜 그러니까 네. 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기득권에 단물 빨아먹고 국회의원 했던 거 나 이게 부끄럽게 됐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털고 나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게 오히려 나을는지 모르지. 예.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 우리 도저히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뭐 이상동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밀고 예. 나가고. 네. 네, 변호사님. 그 간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물론 결과적으로는 뭐 끝까지 못 갔지만 안철수라는 간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세력들이 모아졌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자, 그러려면 여기에도 누가 간판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뭐 이상돈 교수가 간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안 돼요? 아, 이상돈 교수를 간판으로 내세워. 예를 들면 간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모이다 보면 네. 그게 구심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물길이 한 가운데 중심에 빙빙 돌다 보면 어느 사람이 하나 탁 돌출해서 나오는 법이에요. 예. 잠재적으로는 이런 언론계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현직 양쪽 국회의원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학계의 이상동 교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돌출해 나오죠.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예. 그것은 충분히 새로운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하긴 안철수도 뭐 몇 달 사이에 나타난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가 헛짚은 것 같아. 예, 그때는. 본인이 지금도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그에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만일 그가 크게 깨닫고 내가 뭐를 잘못했다 하는 걸 분명히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면 예. 새로운 안철수가 탄생할 수도 있지요. 그걸 왜 막습니까? 네. 그런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 사퇴할 때도 두 눈 부릅뜨고 뭐를 잘못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은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나는 하나 의문을 갖는 게 예. 안철수 의원이 2년 전에 등장하기 전에 뭐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뭐 콘서트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콘서트. 청춘 콘서트. 청춘 콘서트인데 청춘 콘서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왜 젊은 학생들이 열광했는지 나는 그 열광한 젊은 학생들을 이게 따질 수밖에 없다고. 예. 안철수 씨의 뭐를 보고 너희들이 열광해갖고 그 사람 간을 키워가지고 말이야. 예. 2012년 국면에 제3세력 형성을 오히려 회방하게 만들었느냐. 예. 그래서 그때 테이프를 내가 들어봤어. 아,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좀 무자비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내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네. 안철수 의원이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용이 없어, 전혀 알맹이가. 근데 젊은 아이들은, 젊은 학생들이 이랬을 것 같아. 이게 이 컴퓨터 전문가로 백신 개발해서 무료 서비스해서 보기 드물게 사회봉사를 하고 그리고 돈도 많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모델이 내가 출세하고 그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한 모델이 된다. 이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박수를 쳐준 것 같아. 예. 안철수 의원이 아마 요새 그 언급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 저희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아마 고마워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이라도 좀 각성하고 좀 그 내용도 채우고 공부하고 그러면 다시 그 재기랄까요? 뭐 지도자로서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에게? 시간적으로 10년쯤 참아라. 10년 더 있어야 된다고요? 10년 참아서 60간 넘어가거든. 예. 나오고 지금 나오면 네. 또 헤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으면 이 프로에서 한번 초청을 해봐요. 예. 방송에 나온 일 있어요? 방송에 안 나와서요. 아니, 나는 제가 그런 직접 점에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네. 내 본심을 말하면 괘씸하게 짝이었다고. 아니 그 방송에도 한번 안 나와갖고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하고 말이야. 네.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아이콘이 되냐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청년 학도들이 말이지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게 자, 변호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3세력이 제3지대가 대선이 기회라고 하셨는데 대선 전해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총선에서도 세력을 만들어 놔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선 때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랜 경험에 비추어 봐가지고 예. 총선 때 나와서 한 80석 내지 100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 예. 국민 이 양쪽 민심이라는 게 전라도 경상도 민심이라는 게 예. 그게 푸드덕거리다가 의석이 적으면 아이고 저 사람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는 잘 연구를 해야 되겠고 예. 이건 국민이 투표로 혁명에 성공시키는 걸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대통령 선거에 거는 게 에너지 소모도 죽이면서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보고 말한다면 좋게로 말하면 2년 뒤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면 좋겠어. 예, 예.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박영선 위원장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영선 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만나신다면 뭐라고 좀 뭐 조언이나 뭐 고언이나 해주실 말씀이 뭐 탈당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탈당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어느 쪽이든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타이밍을 놓치는 감이 있고 내가 공개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난주일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예. 세월호 특별법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두 차례 합의를 원내대표 또는 이 잠정대표로서 이게 약속을 못 지켰다 하는 이런 흠을 안고 있는데 이게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문제야. 박근혜 대통령과 유가족 간의 양자 간의 문제야. 5월 16일 날 금석 맹약하듯이 약속했잖아요. 예. 수시로 언제든지 만나겠다. 특별법 만들고 특별검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을 호국장은 믿을 수 있어요? 국민 한 사람으로. 신뢰가 떨어진 검찰과 경찰. 신뢰가 있는 것 같으면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왜 나왔겠어요? 네. 그 현실적으로 특별검사
인정을 해주고 예.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했으면 끝날 일이야. 기소권 그 별도로 가질 필요 없다.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람을 야당 창구를 통해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 네. 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이다. 예. 근데 만나주지도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앞에 보름 이상 만나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딱한 일인데 예.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실기를 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게. 예. 그러니까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해. 예. 아, 박영선 대표가 만나겠다고요? 대통령을 만나. 예. 대통령을 만나가 대통령이 5월 10일 약속한 것도 있고 이건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네. 그걸 해. 알겠습니다. 자, 제가 부장도 겨우 얼마 전에 겨우 됐는데 자꾸 저를 국장이라고 하시면 제가 회사에서 곤란해집니다. 아, 그 뭐라 불러요? 농담입니다. 부장입니다, 부장. 국장 될 양반이. 예. 자, 오늘 박찬종 변호사 얘기 들었습니다.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